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에 살인들이 화를 당했던 4가지 사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찬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사화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사화는 무슨 뜻이냐면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라는 뜻이야. 살인들의 화. 사는 살인들, 화는 화를 입었다. 사람들 아니야, 살인들이야. 괜찮아? 그러면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좋은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겠어요? 나쁜 일. 나쁜 일이겠지. 이 살인이 언제 등장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 성종 때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이 살인을 등용했다.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네. 그때 등장을 했는데 이제 화를 입게 되는 거야. 어떤 피해를 보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걸 사화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 사화가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무호하고 갑자 사화는 이거 무호하고 갑자는 우리 음력 연도를 이야기할 때 얘기해. 그래서 가불병정 무기경신 뭐 자축인묘 진성미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1392년 1902년 뭐 이런 식으로 2021년 이렇게 숫자로서 하지만 이때는 음력 연도로서 무호년에 일어난 사화다 그러면 무호사화, 갑자년에 일어난 사화다 그러면 갑자사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무호년에는 연산군, 무호와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그리고 기묘사화는 중종 때, 을사사화는 명종 때 해서 일어나게 돼. 그래서 연산군, 중종, 명종 때 일어난다. 성종의 아들이 연산군이었는데 이 연산군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부터 기억해 주면 되겠어. 알겠지? 네. 자, 연산군 때 일어난 무호사화와 갑자사화를 알아보도록 할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 태정, 태세, 문단, 세. 여기서 세는 세조. 세조. 예, 성, 연. 그럼 연산군이 몇 번째 왕이게? 조선시대. 손가락에 한번 접혀졌다 다시 펴졌어. 그럼 여기? 10번째? 10번째. 10번째 왕인데 이 연산군이 왕이 될 때는 조선이란 나라가 이미 아버지인 성종 때 무슨 경국대전이니 국조오래이니 뭐 정비가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조선이 잘 나가던 시기야. 나라가 엄청 튼튼하던 시기. 근데 연산군은 자기가 왕으로서 강력한 힘을 누리고 싶었어.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원래 못해. 근데 자기 마음대로 연산군은 이것저것 하려고 했고 신하들이 계속 안 된다 하는 거야. 심지어는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조선시대 왕들의 내용을 기록해 놓는 책이 있어.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왕이 그 책을 읽어볼 수가 없어. 들어가서. 왜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걸 옆에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어. 왕이 뭘 얘기할 때 그걸 사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관들이 자기의 생각도 써. 이건 왕이 좀 잘못한 것 같다. 이건 이런 게 있다 라고 쓰는데 그런 생각을 만약에 왕이 보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그럼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빠요. 나쁘니까. 맞아. 나쁘니까 왕이 보면 안 돼. 왜 그러면 왕이 그럼 죽여버릴 수 있거든. 그 신하를 보복해서.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연산군은 심지어 이런 조선왕조 실록까지도 읽다가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인, 즉 할아버지인 세조. 들어봤어? 세조가 누굴 죽이고 왕이 됐죠? 자신의 조카를 죽였잖아.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됐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읽어버린 거야. 가뜩이나 신하들이 자기한테 계속 안 된다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림이었거든. 근데 이 사림들 중에서 한 명이 이미 죽었는데 기록에 자기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막 적어 놓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야, 안 되겠다. 그 사람
이미 죽었는데 그걸 기록한 사람 데려와. 그랬더니 죽었습니다. 그런 거야. 그럼 이미 죽은 사람 무덤을 파. 무덤을 파고 관에서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 시체 목을 자르는, 이걸 어려운 말로 부관참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부관참시를 시켰대. 그리고 그때 기록에 담당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사건.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받은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야. 무오사화. 이때 이제 정리를 해서 아빠 써보면, 세조를, 자신의 할아버지인 세조를 비판한 살인들을 죽인 사건인 거지. 자, 이제 두 번째 사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두 번째 사화는 연산군의 어머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연산군이 자기 아빠인 성종이 원래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 원래 사랑하던 사람이 연산군 엄마야, 윤씨야. 근데 이 윤씨가 왕비가 됐단 말이야. 원래 성종은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는데 왕이 됐어. 그러면서 밖에서부터 사랑하던 부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했어. 성종이 있고 성종의 아내인 윤씨, 즉 연산군의 엄마야. 근데 이 윤씨가 성종이 자기 말고 다른 첩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이 왕비 말고, 그러니까 첩들을 너무 사랑하고 후궁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성종하고 막 격렬하게 말다툼을 한 거야. 말다툼을 하고 막 밀치고 막 이러다가 실수로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버렸어.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다.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 그래서 성종의 엄마가 윤씨를 쫓아내버려. 왕비에서 쫓아내버려. 그리고 이 윤씨가 쫓겨났다가 또 뭐 잘못한 게 걸려서 결국은 사약을 먹고 죽게 돼. 그래서 연산군은 어렸을 때 엄마가 죽었으니까 자기 엄마가 죽은지 몰랐어. 그리고 성종이 다른 왕비가 있었고, 두 번째 왕비. 이 왕비에게서 나온 아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연산군이 어느 날 사냥을 하러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할머니가 막 울면서 자신의 딸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막 이러는 거야. 연산군이 뭐냐, 데려와봐라. 그래서 할머니가 왔어. 그 할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윤씨의 엄마야. 즉 연산군의 외할머니인 거야. 외할머니. 연산군의 외할머니인 이 윤씨의 엄마가 얘기를 한다. 당신의 엄마가 어떻게 죽은지 아냐. 이래이래해서 사약 먹고 이렇게 죽으면서 사약 먹을 때 피를 막 토하게 되거든. 그 피를 닦은 수건이 있었어. 손수건. 그 손수건을 막 보여주면서 당신의 엄마의 억울하게 죽은 걸 풀어달라. 연산군이 깜짝 놀란 거야. 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죽었다고? 난 여기가 우리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자세하게 살펴보니 맞는 거야.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다시 연산군이 이때 복수를 다짐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죽을 때 사약을 들고 갔었던 신하, 그리고 자기 엄마가 죽을 때 반대하지 않았던 신하들을 몽땅 다 죽이는 사건, 바로 갑자사화. 자기 엄마와 관련돼서 윤씨와, 우리 이제 왕비에서 쫓겨난 사람을 패비라고 부르는데, 패비 윤씨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던 사건 갑자사화가 있었어.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더러 연산군은 자기 마음대로 왕을 하고 권력을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연산군을 왕으로서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연산군의 배다른, 즉 두 번째 왕비, 이 다른 왕비에게서 나온 아들이 있었어.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중종이야. 이 중종은, 즉 이 사람도 왕비의 정통 아들인데, 이 왕자로 있었던 중종을 왕으로 세우면서 연산군을 쫓아내버려.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의 정상적인 왕들은 조나 종이라고 불러. 태조, 세종, 세조 뭐 이런 식으로 조나 종이라고, 성종 이렇게 붙이는데, 왕의 자리에 있다가 쫓겨난 사람은 군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인데도 연산군이라고 부르고, 중종이 왕이 되는데
중종이 왕이 되는 사건을 뭐라 부르냐면 중종 반정이다. 반정, 발을 정자거든. 반대 반, 발을 정. 즉 바른 것으로 돌리겠다라는 뜻이야. 왕을 쫓아내고, 연산군이 너무 못된 왕이니까 쫓아내고 새롭게 왕을 세운다. 중종 반정.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중종이 이제 왕에 올랐어. 그런데 중종이 원래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었는데 자신을 신하들이 도와줘서 왕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신하들한테 내가 왕 되는데 도움이 됐다 해서 공을 세운 신하다 해서 공신으로 엄청나게 책봉을 많이 했어. 그치? 기억나지? 귀찮아. 공신이란 말. 공신으로 책봉을 많이 했는데 이 공신들이 왕보다 힘이 더 세지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중종 입장에서는 이게 썩 기분이 좋은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중종이 살인들 중에서도 자신이 뭔가 데려다 쓰기 좋은 깨끗한 사람을 데려다 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광조라는 사람이고, 이 조광조를 중심으로 해서 공신들을 견제하게 만들어. 그래서 조광조가 중종한테 깨끗하고 덕 있는 선비들을 추천을 받아서 관직에 내달라, 즉 세력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이걸 중종이 허락한다. 조광조가 현량과를 통해서 관직에 오를 수 있게 해주거든. 추천을 통해서. 원래 시험을 봐야지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추천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량과는 추천 통해서 좀 더 쉽게 들어오는 건데, 조광조가 이 현량과를 통해서 자신의 세력이 늘어나고 공신들을 서로 견제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견제가 됐는데, 문제는 조광조의 힘도 너무 세 보이는 거야, 중종이 봤을 때. 그래서 안 되겠다. 조광조가 반역을 일으켰다. 역모를 하였다. 역모라는 건 뭐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 라고 사건을 거짓으로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면, 나뭇잎이 있잖아. 나뭇잎이 이렇게 있잖아. 있잖아. 나뭇잎에다가 꿀로 써 주, 초, 위, 왕이라고 쓴다. 꿀로 쓰니까 벌레가 먹을 거 아니야. 거기를 파먹었어. 주와 초를 합치면 이게 조야. 조라는 글자가 되고, 위왕이라는 건 조가 왕으로 데려간다, 왕으로 세워지려고 한다 라는 뜻이 있는 거야. 여기서 조가 누구겠어? 조광조? 맞아. 조광조인 거야. 그래서 왕실에서 나뭇잎이 발견됐는데 이 나뭇잎에 이런 글자가 써 있다고 조광조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사건을 조작해. 그리고 조광조를 죽여버려, 사약을 먹여서. 이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기묘사화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 조광조를 죽이는 사건이야.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광조를 따르던 무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게 되었고, 중종 때 공신들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는 눌러졌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눌러지진 않은 상태에서, 자, 중종한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어. 왕비가 3명이 있었어. 첫째 왕비, 둘째 왕비, 셋째 왕비가 있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고 막 이래서 3명까지 있었거든. 자, 중종이 있고, 중종의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마지막으로 3번째 부인인 문정왕후가 있었어. 이 문정왕후와 중종 사이에서는 아들이 2명이 있었거든. 자, 첫 번째 아들 인종, 두 번째 아들 명종이 있었어. 근데 인종이 이제 중종이 죽고 나서 왕이 올랐는데 너무 빨리 죽었어. 몸이 약해서 너무 빨리 죽어서 인종은 아들도 없이 사망. 그리고 나서 명종이 왕이 됐단 말이야. 자, 연산군이 10번째, 중종이 11번째, 인종이 12번째, 13번째 왕이겠지, 명종. 이 13번째 왕인 명종 때 바로 을사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자신의 어머니인 문정왕후와 어머니의 동생인 윤원영이라는 사람 때문이야. 문정왕후와 윤원영이 윤원영이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살인들을 죽여 반대파인 살인들을 죽이는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다. 그러니까 즉 윤원영과 문정호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반대파를 근데 반대파 중에 살인이 많았고 반대파를 죽이는 사건 바로 을사사화. 이렇게 돼서 우리 조선시대 때 꼭 알아야 되는 네 가지 사화가 모, 갑자, 기묘, 을사사화인데 이 네 가지 사화를 다 배운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조선 초에 조선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제도 정비가 되고 법이 체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새롭게 등장했던 살인들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받지만 엄청 죽었지만 살인의 힘이 점점 세졌게 아니면 약해졌게 뒤로 가면서 중요한 핵심은 이렇게 많은 사화를 거쳤지만 살인의 힘은 점점 세지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살인이 결국은 조선의 정치 권력을 다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것을 붕당이라고 불러. 명종이 죽고 나서 왕에 올랐던 선조 임진왜란 들어봤어? 네. 이순신 장군 나오네. 네. 그 임진왜란 때 선조가 등장하는데 이 선조 때 살인이 갈라지게 되는 붕당이라는 사건이 나오게 돼요. 알겠어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